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최근 한 3거래일 정도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그 하락폭을 오늘 단 한 번에 만회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장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최근 미국 증시 다우지수로 놓고 본다면 9거래일 연속 양봉의 흐름, 그리고 나스닥도 신고가 근처, S&P 500은 이미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글로벌 리더격인 미국 증시가 굉장히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오늘 특히 국내 증시도 이러한 훈풍을 좀 받아들이면서 함께 동반 상승을 강하게 해 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발 훈풍이 굉장히 강하게 몰아쳤는데요. 일단 테슬라가 역사적으로 5번째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가 조금 넘는데 참 어마무시하고 대단한 나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성장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여전히 시장 식지 않은 모습 속에서 그동안 비관론자로 일관했던 사람들을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시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러한 군중심리라는 게 항상 시장에는 작용을 하는데 여지없이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빠질 때 유튜브를 보던 어디를 보던 욕하는 사람도 많고 쪽지로 그런 사람도 많은데 사실 그런 사람이 그런 부분들이 많을수록 어찌 보면 항상 바닥이 가까우는 거고, 다시금 긍정론자들이 시장에 많이 나타날 때, 즉 비관론자들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질 때 오히려 우리들은 시장을 경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장의 군중 심리가 다시 위험자산 선호로 많이 바뀌었다. 더 이상 악재를 말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듯 시장의 원리가 어찌 보면 상당 부분 이러한 심리와 작용을 하고 있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매매를 이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현명한 투자자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시장은 제목은 테슬라발 미국 훈풍에 반응한 국내 증시이며, 쌍바닥 없는 상승 지속 여부는 환율과 외국인 수급, 즉 외국인의 손에 달려 있다. 단 시장의 비관론자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시장의 군중 심리이다. 주의가 필요할 때다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군중 심리가 많이 바뀌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시장의 주도주도 동시에 바뀌었죠. 최근에 시장을 이끌어왔던 섹터는 단연 2차전지 소재 업종이었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2차전지 소재 업종들 빨리 다 매도해 버리고 새로운 주도 섹터로 이동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럼 오늘 지수를 보면 오전에 굉장히 빠르게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어제도 코스피 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죠. 말 그대로 오전부터 해서 조선주가 어제 강하게 올라왔고, SK하이닉스가 최근 몇 거래일째 계속 올라오면서 지수를 끌고 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 특히 게임주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 주었고, 어제 잠시 쉬었던 엔터주가 올라가면서 시장의 주도 섹터를 엔터주와 게임주가 좀 차지하면서 올라왔다라는 게 시장의 특징일 겁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장은 일정 구간 오른 다음에 가두리 형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무리하게 단타 매매를 하기보다는 주도 섹터 안에서 수급주 눌림을 봐야 될 시점이고요. 이런 부분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어영구영 이런 자리에서 단기 매매 잘못하면 오히려 손해 보기 딱 좋은 시장입니다. 이렇게 원웨이로 올라가는 시장에서 섹터를 믿고 수급 매매를 한다면 오히려 쉽게 수익을 내는데, 반대로 이런 시장에서 트렌드와 이슈에 부합되지 않는, 그리고 섹터에 맞지 않는 종목군들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이 좋은 장에서 손실 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황을
파악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사실 시장은 물론 좋았는데요. 오후장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더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일단 지수적으로는 좀 강하게 올라와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반도체 지수 굉장히 우려가 많았죠. 욕도 많이 했고요. 사람들이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 다 팔아야 될 것처럼 말을 하고 뭐 애널리스트들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일관되게 매도 리포트를 쏟아내고 외국계 리포트도 매도 리포트만 쏟아내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이 악재 속에서 상승의 꽃이 피어 나오는 것처럼 SK 하이닉스 바닥권에서 일단은 10% 이상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오늘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바닥권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기론이 좀 작동을 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여기에 제가 차트를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모습 속에서 네, 강한 그리고 양호한 시장의 흐름이 이어졌고요. 일단 상승 종목 수가 109개, 그러니까 1090개 그 다음에 거의 2배, 여기는 거의 4배 가까운 상승 종목 수가 나왔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거래량 없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아마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황 쪽에서는 제가 그렇게 적어 놨죠. 우리가 지수 상승할 때 쌍바닥을 주고 매수할 기회를 주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 과정 속에서 떨어지면 떨어진다라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기회를 주고 갈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참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조급해 하지 마시고 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평가 손실이 줄어든다 혹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네, 시간이 그리고 시장이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면 이 좋은 장에서 오히려 손실을 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시금 시장이 반등하고 좋은 모습이지만은 단지 시장의 상승으로 악재들이 그냥 수면 아래로 잠시 숨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난번에 시장이 하락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시장에서 변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올라올 때도 시장에 변한 거는 하나도 없죠. 인플레이션 이슈가 한 주구장창 한 2달 내내 인플레이션 하면서 이러한 악재가 내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전력난 지금 풀렸나요? 안 풀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재가 내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원유 가격이 떨어졌나요? 여전히 85불. 오늘도 더 올랐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다시 신고가를 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악재들이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작용을 하지 않는 거고요. 이러한 악재의 내성을 만들어준 거는 우리나라 증시의 펀더멘털로 만든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의 신고가에 힘입어서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의 어닝 시즌에 힘입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대장격인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부터는 실시간으로 봐야 되겠죠. 어닝 시즌이 끝났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지수가 더 올라가고 더 강하게 올라간다면 당연히 시장에서 이거에 맞는 주도 테마가 있고 주도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섹터 테마에서 열심히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하면 되는데 지수가 꺾이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군들을 다시금 일부 현금화를 해서 시장의 조정을 대비하는 자세도 저는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이 트렌드와 이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시기에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 패러다임에 편승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최악일 경우의 시장에서 이 최악이 더 최악일 때가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집약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투자에 이 아이디어를 삼아서 매매에 임해야 되겠죠.
전일밤 미국 시장에서 뭐 아주 재밌는 종목이 있었어요. 팩트홀딩스라는 종목이 하루에 무려 250%가 올랐습니다. 님 주식도 아니죠. 근데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회사입니다. 어제 엑시 인피니언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삼성의 그 NFT 관련 투자 회사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위메이드가 아주 멋있는 네,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뭐 개인적으로 매매를 해서 약간의 수익을 이렇게 득하긴 했던 종목인데, 저는 아침에 기사를 보면서 자신의 플랫폼 내에 100개 이상의 게임을 상장시켜서 글로벌 기축 이 게임의 기축 통화를 만들겠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 번 더 했습니다. 좀 멋있었고요. 그 자체가 참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아, 대단하구나. 산업의 변화가 무지 빠르구나. 아, 이런 부분을 왜 이제서야, 예? 알고는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이 확신에 찬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항상 기회의 문은 열려 있고 늦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연구하고 그런 과정들이 뭐 저나 여러분을 다 성장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팩트홀딩스 뭐 현재 시간에 의해서 56%가 올라니까 250% 오른 다음에 또 50% 급등이면 500% 오른 거네요. 엄청납니다. 네. 코스피 기준 이 추세선 상단까지 일단은 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지표로, 그리고 뭐 매매도 했었지만 저희는 좀 미리 좀 내렸는데, 일단은 목표 주가가 제가 10만 3천 원이 목표 주가로 잡았습니다. SK 하이닉스를. 그래서 일단은 오늘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와 반등권이 마무리가 얼추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 추가 상승은 일단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며, 코스닥의 경우 추세 상단 돌파하기 때문에 별탈 없으면 조금 더 갈 듯 합니다. 일단 주도주가 바뀐 상태에서 시장이 올랐죠. 2차 전지가 끌고 가던 시장의 바톤을 게임주와 엔터가 바톤 터치를 하면서 시장을 올렸기 때문에 주도주의 변화 속에서 시장이 올란 거는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다시금 상승의 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섹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자, 지수를 잠깐 좀 보고 갈게요. 먼저 자, 이거는 코스닥 지수죠. 코스닥 지수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 상단 추세 안에서 내려오는 이 21선을 지지받고 이 갭 라인을 밟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N자 파동의 상승에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약간 점쳐지고요. 지금 현재 뭐 2차 전지 소재 쪽은 안 좋지만 이 게임 섹터, 엔터 그 밖의 업종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그런 섹터의 힘에 의해서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흔히 말하는 넥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역 헤드앤숄더든 헤드앤숄더를 만들었던 이 넥라인, 이 넥라인을 넘어서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 넥 라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량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부가 지수적으로 나타날 거로 보여지고요. 자, 코스피 기준에서는 일단은 이 추세 때 상단에 맞았기 때문에 저는 이 21선을 이렇게 돌리는 과정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추가 반등 속에서 좀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가 추가 하락보다는 뭐 횡보 내지만 해준다고 보면 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상승하면 당연히 이 갭 라인은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환율이 안정화만 된다면 네, 시장의 하락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상승의 무게를 두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외환 잠시 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중한 때 1163원까지 내려갔고 1200원대 있던 환율이 지금 1160원대까지 내려왔죠. 이러다가 만약에 환율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네.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율의 배경 안에서는 어떤 게 작용을 하냐면 지금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11월 달 내에, 그러니까 10월 달 내에 통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기대감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이 약달러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 외에 통화가 강세로 가고 있는 원인이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관련해서 뭐 급등하고 뭐 그러던 원자재 부분은 더 이상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렇게 되면은 원자재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은 매매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예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오늘 중국 증시를 제외한 여타 아시아 증시, 특히 대만과 국내 증시는 상관관계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화권 중국 빼버리고 아시아 증시 대부분 다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내일도 뭐 이런 모습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네요. 자, 이어서 SK 하이닉스를 계속 제가 관심 종목 1순위에 넣었던 거는 제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 아무도 뭐 말을 안 하고 저 혼자 이제 항상 이렇게 끌고 영상에 남겼던 부분이지만은 8개월의 하락, 8개월의 하락, 8개월의 하락, 과거에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8개월 조정을 보이고 그 지점의 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도 8개월 고점 대비 조정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이때는 좀 많이 빠졌죠. 50%, 이번에는 마이너스 40%, 고점 저가까지 대략 마이너스 40% 정도 나왔습니다. 91,000원까지였기 때문에 제가 94,000원대가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3.829%이기 때문에 91,000 얼마까지 떨어졌을 때는 마이너스 40%가 넘었죠. 평균적으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정도 선에서는 SK 하이닉스는 귤적 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종목, 특히 대형 우량주를 볼 때는 이러한 특성을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월봉상 이런 기준이 있죠. 월봉상 다시 보면 지금 여기까지는 단기적으로 최대 반등의 선이에요. 월봉상 20일 2평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올라오더라도 다시금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또 다시 내려온다면 이러한 구간에서 다시 중장기적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더블 바닥을 만들 때 저는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지금이 최고 좋은 실적을 내는 섹터보다는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좋아질, 지금이 최악이나 앞으로가 좋아질 부분만 있다면은 여전히 투자 관점에서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양시장 보면 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딱 보시다시피 상위 종목군들 코스피는 다 올랐습니다. 네, 다 올랐어요. 뭐 보합권 2개 있고 코스닥은 2종목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특히 위메이드가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오면서 장중 한때 거의 카카오 게임즈의 턱밑까지 올라갔었죠. 네, 턱밑까지 올라왔는데 굉장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기준에서 셀트리온 그냥 마청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펄어비스, 카카오, 위메이드 게임주가 벌써 3개 종목이 딱 버티고 있죠.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게 게임주다라고 우리는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에 SME 시총 20위까지 올라오는 등 엔터, 미디어 섹터가 시장의 주도 섹터다라고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창초반 위메이드 말을 했었죠. 위메이드부터 하나하나 봐보죠. 위메이드 너무 높아서 사실 이런 거를 뭐 어떻게 회원님들한테 뭐 사라고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오늘 좀 강하게 올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돌파 매매만 좀 해서
뭐 약수익 정도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한 2% 조금 안 되게 좀 먹었던 것 같은데,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두 종목을 매매를 좀 했었고, 둘 다 짧게 수익을 좀 실현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높아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끌고 가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위메이드를 필두로 게임빌부터 관련된 종목이 대거 많이 올라왔고, 펄어비스도 신고가 흐름을 좀 보여주죠. 일단은 대체적으로 종목군들이 조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기다려 보는 전략이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좀 위메이드의 호재가 게임주들을 강하게 반등을 좀 시켰었고요. 그래서 게임주들은 몇 개를 좀 접근을 했었는데, YGM 게임즈, YGM, YGM, YJM 게임즈. YJM 게임즈는 조금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요 며칠 한 두 번 정도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얘도 장 초반에 눌릴 때 좀 매매를 했었고, 이 종목도 조금 잘 관찰을 해 봐야 될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넷마블 관련된 플랫폼 이슈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구간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종목이라, 게임 주황에서 YJM 게임즈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종목을 좀 더 보면, 게임주 이슈를 말씀드렸고, 네, 게임주 이슈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가운데 엔터주도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이브 일단 신고가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조정이 좀 나와주면 언제든지 편입을 해야 될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와 지금의 엔터주들의 이 흐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조정을 매수 기회로 저는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 뭐 한 5에서 6% 정도 밀려준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고요. JRP와 SM은 디어유 상장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디어유 관련해서도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굉장히 좋았죠. 오늘은 자이언트 스텝이 메타버스 대장주를 좀 차지하면서 올라갔는데, 맥스트 밀렸을 때 저는 여전히 매수 관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주라고 보고 목표 주가를 최상단에 맞춰서 지속 홀딩, 일단은 28일까지는 홀딩이 필요한데, 28일 이후에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ETF가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갔어요. 최근 시장 주 트렌드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 메타버스 ETF 안에 일단 게임주가 많이 편입이 되다 보니까 하이브, 위메이드, 펄어비스 등등 이런 게임주들이 많이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안에는 하이브가 8%, 위메이드가 8%, 펄어비스가 8%, 대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 동시에 움직인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ETF 두 개가 굉장히 또 강하게 흘러가고 있죠. 얘는 타이거 FN인데, 0276번을 눌러보시면 ETF 구성 종목군들이 나와요. 이쪽에서는 엔터 종목군들이 대거 편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걸 보면서 ETF와 종목군들을 우리가 함께 분석을 하면서 보셔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팁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각각의 ETF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뭐 인터넷 안 찾아보셔도 직접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 강세에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전히 저는 28일까지는 스윙 포지션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NFT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NFT 시장. 저희는 오늘 NFT 시장에서 회원님들하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매매를 좀 했었고요. 어제도 갤럭시아 머니트리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죠. 오늘 사실 이 고점에서 매도를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고점에서 매도를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비싼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주 비싼 점심을 먹고 와서 네, 좀 고점 매도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매도를 좀 못해서 좀 조금 아쉽긴 한데 한 적당히 그래도 수익을 좀 챙겼고요. 아마 이러한 자리에서 저는 다시 볼 생각입니다. 이미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가 아래에서 매수를 해서 사실 이 구간에서 좀 못 팔긴 했어도 뭐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종목이고 신고가를 넘을지 안 넘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산업의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캔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올라가다가 급락을 하는 이런 캔들이.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냐 아니냐의 관점 속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서 비중 조절을 하고 보면 네, 어렵지 않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렵지 않을 종목이라고. 자, 어제 특히 강조를 했던 아모 그린텍이 있죠. LG화학의 컨퍼런스 콜에서 ESS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다. 그게 바로 아모 그린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모 그린텍이 굉장히 크게 올랐고요. 장 초반에는 아모 그린텍도 올랐지만 파워넷 등 테슬라가 신고가를 쳤기 때문에 이런 종목분들이 갭을 떴는데 만약에 이 LFP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당연히 파워넷을 안 하는 게 정상이었을 거예요. 파워넷을 건들지 않아야 정상이죠. 당연히 아모그린텍 쪽을 계속 관찰을 하고 아모그린텍을 뭐 돌파를 받던지 뭐 그렇게 매매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아모그린텍을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좀 싸게 매매를 좀 못했고요. 장중한 때 이 자리를 다른 걸 보다가 좀 놓쳐서 사실은 이런 구간들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고 여기에서 두호가 차이로 매수 체결이 안 됐습니다. 두호가 차이로 매수 체결이 안 됐는데 이 구간을 저는 내일 봤으면 좋겠어요. 16,000원 이하권에서 16,000원 이하권에서 봤으면 좋겠고 ESS는 당연히 LFP 배터리가 써도 괜찮죠.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무거운데 발전소라든지 이런 예비 전력을 위한 전력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모 그린텍이 이제부터는 수혜주로 부각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는 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 원전 섹터는 제가 놓쳤던 부분이 이 V4 그룹 미팅인데 사실 이게 참 저도 이걸 좀 놓쳐가지고 이 한 비세그라드 그룹 원전 신공항 방산 등 논의 계획이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걸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 제가 이 일정을 정리하고 저도 한 주간의 매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좀 놓쳤던 게 좀 아쉬운데요. 이런 부분이 이쪽 섹터를 조금 크게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 기사들도 많았어요.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국보 디자인이라는 종목이 테슬라 등 애플 등의 종목을 무려 1,500억 이상 그리고 나머지 잡다한 종목까지 제가 다트 통해서 한번 장 마감하고 계산을 했는데 거의 1,800억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 기사를 좀 빨리 개인적으로 굉장히 빨리 봤어요. 굉장히 빨리 보고 이 VI 때는 못 봤는데 이 올라갈 때 굉장히 빨리 보면서 저도 시장가로
매수를 바로 넣었는데도 너무나 빨랐어요. 너무나 여기서 시장가를 넣었는데 체결은 그러니까 25,000원 언저리에서 제가 시장가를 분명히 놓은 것 같은데 체결은 26,000원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으로 반 팔고 반은 좀 들고 갑니다. 참 재미난 종목이 또 생겼네요. 시가총액이 오늘 상한가 가기 직전에는 1,500억 정도뿐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1,500억의 시가총액을 가진 종목이 1,800억의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특히 테슬라가 이제 또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과거 세로닉스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세로닉스 같은 회사도 이 LNF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상승과 애플의 상승에 지분으로 엮이고 있는 국보 디자인도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네, 국보 디자인도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 뭐 그 밖에 이 그린 케미칼 이거는 오늘 좀 매도를 했네요. 장중에 찌라시가 좀 나와서 어제부터 좀 더 끌고 가고 싶은데 좀 찌라시가 나와서 또 다시 밀리면은 뭐 하단에서 다시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그 가입 신청을 안 하고 돈을 또 입금하신 분이 있는데 카페에 성함하고 그거를 다시 꼭 작성을 해 주셔야 저희가 문자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혹시 그거 작성 안 해주신 분은 작성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